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나스닥이 무려 4%나 빠졌는데 우리나라 꽤나 잘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어떠한 뉴스가 또 있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리 상승 수혜주라고 불렸던 은행주, 그런데 최근 들어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저점 신호가 등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랑 5만원이랑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비트코인은 발로 찬 다음에 5만원을 가져간다고 한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정말 나쁘게 본다는 소리겠죠.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계 곡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뉴스,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용유 판매 대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데요. 과연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여러분들,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진짜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장 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5월의 첫 번째 뉴스 시간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긴축 그리고 중국 도시봉쇄 리스크 시장 반영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국내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는 기업들의 긍정적 실적 전망이 지목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하락 요인으로는 이 정도면 진짜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린 곰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미 연준의 긴축 우려와 중국의 도시 봉쇄 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악재가 계속 재탕이 될지, 하지만 절대 영원한 건 없고 동일한 악재에는 갈수록 둔감해지는 게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성장주의 반등을 예상하며 코스피 예상 범위를 2630에서 2750으로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에서 4일에 열리는 미국 5월 FOMC에서 연준이 0.5% 인상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FOMC에서 0.5% 인상하는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에는 이 악재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중국 봉쇄 조치는 당연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변수지만 상하이 확진자 수 감소, 베이징 구역별 봉쇄 등의 상황을 보면은 중국 정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하방 압력이 강해질 여지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은 크지 않을 거고 오히려 이런 악재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주말 사이에 조금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4%나 폭락하며 야, 이거 진짜 대곰탕이다, 도망가야 될 것 같아. 하지만 뚜껑을 까고 보니까 그렇게 국내 증시는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슬금슬금 올라서 보합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코스피를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악재는 거의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2600 근처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기회고, 그리고 플러스 2850에서 2900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현금 비중을 챙기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여기에 관련된 저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봉쇄 소식에 관련된 뉴스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조업체계 2차 대상기업 통보 정상화 속도 내나.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봉쇄 조치를 취했던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가 조심스럽게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상하이의 생산기지를 둔 외국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라고 한데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상하이시 당국은 2차 조업체계 대상기업을 선별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지난달 28일 각국 정부를 통해 대상기업의 개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는 반도체, 전자 분야 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데요. 그래서 통보를 받은 기업들은 각 구정부로부터 조업 재개증과 중견기업 차량 통행증을 발급받아 조업 재개에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영 방식은 여전히 봉쇄 중인 만큼 폐쇄 루프 방식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격리한 채 공장 내부에서 숙식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여전히 봉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많은 기업들이 조업 재개를 시작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갈 길이 조금 더 멀긴 합니다. 이들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게 2차인데요. 1차 조업 재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 중 20%도 아직 가동을 재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전부 다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시는 항상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좋은 소식보다는 나중에 미래가 밝은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 확진자 87일 만에 2만 명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566일 만에 실내 마스크를 벗었다는 소식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주말 효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사람은 진짜 상대적인 동물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확진자가 몇백 명 그리고 몇십 명 나왔을 때도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전부 다 취소하고 자주 만나던 친구들도 조금 만나기 꺼려지는 그러한 상황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2만 명이나 나온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몇십만 명을 봤기 때문인지 야, 이 정도면 좀 마음 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어쨌든 확진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1.8%가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풀려도 코로나로부터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끼겠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확진자가 진짜 거의 안 나올 때까지 낀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또 남은 사람 중에 2명 중에 1명 26%는 코로나가 끝나도 쓰겠다 이렇게 답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이 답변도 21.9%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또 한번 투표를 해봤습니다. 투표수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해서 9,200명이 응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결과를 봤더니 조금 더 안전해질 때까지 쓴다가 65%, 코로나가 끝나도 쓰겠다 15%, 그리고 야외에서는 이제 안 쓴다가 20%로 대략적으로 비슷한 결과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마스크를 쓰겠다 이 답변의 수가 조금 줄었고, 그 반면 조금 더 안전해질 때까지 쓰겠다 이 답변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과만 봤을 때는 막상 확진자 수가 줄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날씨도 갈수록 더워질 것 같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는 걸 몇 번 보다 보니까 조금씩 우리도 곧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옮겨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 1분기에 64조 주식 매집 저가 배수 시동.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스웨이 회장이 지난 1분기 동안 511억 달러의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나타나 그가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 길에 또 당연히 야, 워렌 버핏이 샀으면은 진짜 저점 근처겠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워렌 버핏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주가가 저점을 찍었다고 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이 나오자 버핏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했다고 한데요. 그는 시장이나 경제에 대한 단기적 전망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전망에 따라 주식을 구매한다고 말하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저점을 잘못 판단한 바 있으며 나는 시장의 절대 바로미터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샀다고 증시가 더 안 떨어지는 거 아니다, 따라 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겠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버크셔는 약 160억 달러의 주식을 사는 데 썼고, 이후 S&P 500은 26%나 더 하락해 2009년 3월에 저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아저씨도 증시가 어디에 저점일지 알 수가 없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진짜 투자의 본질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맞습니다. 기업의 장기적 전망을 보고 그냥 사고 버티고 있으면은 결국 워렌 버핏 아저씨가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무려 26%나 S&P 500이 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랑 지금이랑 S&P 500을 비교하면은 아예 상대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증시가 오를까 내릴까 이게 아니라 이 기업은 3년 뒤에 더 매력적인 주식으로 바뀌어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빅스텝 앞두고 공포 분위기, 25달러도 안 산다. 이걸 바로 워렌 버핏 아저씨가 말했다고 한데요. 최근 들어 주식을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비트코인은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페드의 빅스텝을 앞두고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장에 공포 분위기가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적 투자자 워렌 버핏 아저씨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 의사를 다시 한 번 더 밝히며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워렌 버핏은 세계의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준다고 해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한 개 딱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5만원짜리가 있으면은 5만원을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이랑 25달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비트코인은 전부 다 발로 찬 다음에 25달러를 주워간다는 소리겠죠. 진짜 이 정도면은 아예 그냥 증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워렌 버핏 아저씨는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완벽하게 인정을 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며 그 어떤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워렌 버핏 아저씨가 싫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조금은 오픈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주문한 K8 타보지도 못했는데 구형됐다. 분노 폭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최악의 출고 지옥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올해 차를 수상한 기아 EV6는 출고 기간이 무려 18개월로 전월보다 2개월이나 더 들어왔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아 EV6를 하나 딱 주문하고, 그리고 플러스 동시에 아들을 군대를 딱 보내면은 아들이 전역하는 시기와 EV6가 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18개월 들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전역이랑 똑같다고 하니까 조금 진짜 기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많은 남성분들은 극심한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현대차 아이오닉5와 제네시스 GV60은 여전히 12개월이 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8개월에서 9개월로 납기가 지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납기 기간이 긴 주요 차종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가 많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많은데다가 하이브리드카용 엔진 반도체 소자 ECU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기아는 오늘 K8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차주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계약한 K8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차가 구형이 됐다며 현재 불만을 토로하면서 조금 오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주문을 받았는데도 생산하지 못한 내수 빼고도 물량은 100만 대 이상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은 그럼 현대차 기아차 아직도 갈 길이 머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기에서는 내수 빼고도 물량이 무려 100만 대가 넘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만 풀리면은 진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저점 신호가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신저가 행렬에 임원진 자사주 사라 통려. 최근 삼성전자는 지난달 주요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책임 경영 의지를 외부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신저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주요 임원들의 주식 매수를 통해서 외국인 및 개인 투자들에게 임원들에게 책임 경영 의지를 조금 알려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공감대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난달 경계현 사장은 보통주 8,000주를 사들였으며, 한종희 부사장도 자사주를 대거 매입했고, 또한 노태무 사장, 박학규 사장, 김동욱 부사장, 이승욱 부사장 등 상당수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뉴스 보면은 야 이거 결국 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절대 손해볼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임원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절대 주가 저점의 바로미터가 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뉴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저점 신호였다는 거 아마도 기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워렌 버핏 아저씨처럼 단기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가 절대 맞출 수 없겠지만, 그런데 삼성전자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또 언젠가는 9만전자 10만전자 갈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워렌 버핏 아저씨처럼 조금씩 매수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크라 전쟁에 동나는 식용유. 유럽 마트에서는 1인당 2병만.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곡창지도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식용유도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정치, 안보 지향뿐만 아니라 당장 일반인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인데요. 식용유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를 사용해서 만드는 요리 그리고 외식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러한 식용유 가격이 오르면은 치킨 가격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름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국내 치킨에 식용유를 쓰지 않나요? 혹시 기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보자면은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용유 공급난이 빚어지자 영국을 비롯한 각국 유통업계는 소비자 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고육책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영국의 대형마트 체인인 테스코에는 고객당 식용유를 최대 3병까지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해바라기유 시장 점유율이 절반가량에 달한다고 하네요. 자, 무슨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생산하는 게 많은지 뭐만 하면은 절반가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뭔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게 꼭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1분기 음식료품 배달음식 온라인 주문 역대 최대. 올해 1분기 온라인 음식료품 구매와 배달 음식 주문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치료제와 자가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라고 한데요. 1년 전보다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각각 17%, 20%나 늘어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1분기에는 여행 및 교통 서비스 주문액도 해외여행, 자가격리 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이 이뤄지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나 증가했으며,
있으며 온라인 쇼핑 거래 구성비는 음식 서비스 14%, 음식료품 14%, 가전, 전자, 통신기기 11% 수준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불투명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월의 공포 심리는 매수 기회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미국 페드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투자 업계는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폭은 크지 않다고 보고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신증권은 5월 FOMC를 계기로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는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난 4월 연준의 긴축 부담과 경기 악화 등의 악재를 선반영하며 글로벌 증시가 가격 조정을 보였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중순 이후 물가 정점을 통과하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유입이 된다면 가장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달러 강세도 진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인데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되는가 봤더니 업종별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기업 중심의 변동성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밴드는 2570에서 2820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의 뷰는 5월에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이거를 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곳인 신한금투는 어떻게 말했나 봤더니 5월에서 6월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면 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동차, 경기방어주, 중소형 IT를 주목을 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시각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은행주 지지부진 이유, 금리 상승이 악재. 자, 역대급 실적도 내고 있는 은행주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주로 불리는 은행주 최근 들어 주가가 올라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보도록 할게요. 각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에 호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준금리 인상에도 물가는 잡히지 않고 경기 침체만 불러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짙어진 영향이라고 하네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대 금융주주의 호실적은 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도 회복을 했다고 한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리 상승이 대출 부실을 키워 은행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금리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좋다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부담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은행도 갈수록 더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와중에 게다가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며 코로나부터 은행이 진행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영끌 비투 등의 대출이 은행 부실로 돌아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금리를 올리긴 올렸는데 그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 은행주가 금리 상승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은행 관련주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 올랐으니까 조금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한번 이 ETF를 보시면은 진짜 1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거의 5%가 넘는 그 정도의 배당까지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 들어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빠진 걸 생각하면은 작년부터 은행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효자를 키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은행주가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위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해외 수주 호조로 실적 개선 전망. 하나투자증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74,000원에서 82,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연초 해외 수주 호조에 따른 중장기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며 1분기 호실적 등을 반영을 했다고 한데요. 이에 투자 의견 매수와 업종 내 토픽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0.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디펜스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5조 700억으로 2020년 말 대비 61%나 증가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적도 지금 현재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게다가 다양한 이벤트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5월에는 어떤 게 나왔더니 미국 장갑차 교체 사업 이게 있고요. 그리고 6월에는 누리호 발사, 7월에는 KF21 초도 비행, 그리고 9월에는 호주 궤도용 장갑차 도입 사업, 이러한 이벤트가 줄줄이 소세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현재 주가를 봤더니 최근 들어 살짝 박스를 만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주산업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를 조금 멀리 우주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다른 우주 관련주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호텔신라. 지금 현재 가격은 모텔신라라고 한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보릿고개를 넘는 중이며 긴 호흡으로 매수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한타증권의 호텔신라에 대해서 보릿고개를 넘는 중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95,0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1분기가 매출과 이익단에 있어서 리오프닝 회복 이전에 보릿고개이며 그 보릿고개를 거의 다 넘어왔다며 실적 개선에 방향성 하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강도 봉쇄 조치는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다만 1분기 실적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봉쇄 조치에도 따이공의 수요는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 방어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귀환은 연말쯤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데요. 고로 본격적인 실적 회복 시기를 중국인 인바운드 회복 시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가는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항상 중국 관련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거 기업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물론 연말이 될수록 실적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등락폭은 크지 않을 거라서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기업을 조금 더 공부해보는 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기리스의 정말 짧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해 첫 번째 공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해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끝까지 같이 공부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